안녕하세요. 범퍼라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긴 매물 풀기 총력전으로 들어가나요? 명절 이후에 서울 아파트, 경기권, 인천권 전역으로 매물 폭증 현상이 엄청나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지금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힐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의뢰의 은행권에서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면 1년, 2년 혹은 뭐 길게는 5년까지 대출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대신 뭐 다주택자들이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이 주택들,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딱 담보를 걸어 놓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 손해가 될 게 없으니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어차피 대출 연장을 해주면 그 실익은 고스란히 은행 측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빨대 꽂아놓고 이자 수익 빨아 당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장 부분이 기존 은행에서는 그냥 룰이었습니다. 룰.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물음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어떤 룰을 지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건 어찌 보면 편법이죠. 편법 이 대출 통해 가지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는 유동성 현금 가지고 갭 투자하고 투기성 매집 현상 계속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뭐 지방 아파트 안 사죠. 경기권 아주 주요한 지역에 사고 또 강남권 노른자 땅에 있는 아파트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하고 다시 더 높은 고점에서 타점을 만들 수 있는 아파트 사고 또 그것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배가 둥둥하게 이제 불어오는 겁니다. 그냥 툭툭 쳐가면서 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고착화되다 보니까 기존 집이 정말 필요한 무주택자나 서민들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주포 세력들이 아파트 값을 쏘아 올렸으니까 이거 손에 닿지도 않고 이건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겁니다. 이게 그냥 기존 부동산 자체의 경쟁력, 자산 경쟁력에 의해서 가격 자체가 올라친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작전 세력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 했으니까 가격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고 지금 뭐 폭락 오면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을 거라 하는데 이거 자체가 공갈빵인데요. 다 비어 있습니다. 거품이 가득 끼어 있는 집값 자체가 폭락 수준으로 내려와야지 정상가가 될 정도로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올렸습니다. 수년간 기회를 줬어요. 당연히 이제 금융 부분, 다주택자들의 가장 우회로 어찌 보면 규제를 비웃을 수 있는 틈새였죠. 만기 연장이. 결국 대출 뭐 규제 아무리 때려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어떤 은행 측에서의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받았으니까 더 세게 그냥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똘똘한 한 채식으로 강남 혹은 수도권 요지 과천이나 분당 같은 곳들에 집중적인 어떤 매집 현상을 일으켰던 거고요. 이제 뭐 대통령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한 카드를 꺼낸 겁니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 추가로 주는 거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허용이 되다 보면 아무리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칼날을 딱 들이대고 부동산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흐름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집값도 올라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대출 대신 전세보증금 이제 돌려가지고 이 자금을 또 확보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건드리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니까 새마을금고, 신협 모두 다 이금융권도 대출 모집인 영업 중단했습니다. 대출 증가 완전히 이제 제동에 걸려버린 거죠. 이금융권은 어찌 보면 대출을 급전을 땡기려고 하는 사람들 다 몰려가던 그런 곳 아닙니까? 이제 새마을금고까지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어요. 설 연휴 기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주택자 부분에 있어서의 대출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이 금융권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쏴줬던 어떤 부동산을 향한 이 자금들, 이제 그 줄기, 물줄기가 딱 끊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신협중형에도 뭐 대출 모집이 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워딩하고 굉장히 좀 맞물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긴급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뭐 시중은행 그리고 이금융권까지 금융위가 다 소집을 해놓고 일단 부당대출 혹은 편법대출 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좀 잘 들여다봐라 라는 워딩을 던졌는데 이 워딩이 나오자마자 이제 이금융권도 이제 몸을 사리기 시작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유동성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커팅이 됐다. 이제 딱 막혔죠. 더 이상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꽉 막힌 어떤 자금 경색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에서 자금이 흐르지 않는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어떤 매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문제는 가장 높은 가격의 아파트 값이 딱 걸려 있다는 얘기고 수요자들이 아무리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정도까지 지금 집값이 거품이 끼어 있으니까 이게 폭락 수준까지 내려와도 폭락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까지. 그리고 하등에 경제적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폭락은 아니다. 그만큼 너무 어이없게 어이상실할 정도로 어이가 집을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집값이 올려쳤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집값이 꺾이는 어떤 이 실질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부동산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유주택자들 사이에 헬리오시티 3년 안에 지금 한 30억 하는데 17억 전후 예상합니다 라는 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17억 해봐도 이거 분양가 대비 또 10억 오른 거라. 그래서 30억짜리가 뭐 15억을 해도 이게 폭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집값 펌프질 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올려놨는데 이게 반토막이라도 10억이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값 폭락하면 한국 경제 망가진다, 금융시장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딴지를 거는 어깃장들이 날라오고 있는데 이거 전혀 뭐 꿈쩍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상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금융시장은 단단해진다. 왜? 부동산 시장 한꺼번에 그냥 망가질 수 있는 엄청난 나락갈 수 있는 리스크가 해소가 딱 돼버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은 유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이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전적으로 7,000P를 지금 예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성장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잘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자체가 부채 규모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부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자금줄이 서로 옛날에는 좀 분리가 됐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 이제 외국 자본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 대출로서 나가는 자금들도 다 이제 글로벌한 자금하고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 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뭔가 경쟁력 있게 올라간 자산 가치가 아니라 그냥 사인 간의 집값 띄우기 담합해가지고 작전 세력들 투기 판정의 어떤 요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린 집값인데 당연히 외국 자본은 이런 리스크 자기들이 떠안겠습니까? 치고 빠지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시장 자체의 어떤 더 치고 나가는 어떤 이 상승 여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가 지금 31억 2,500에서 30억 4천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 개미 눈곱만큼 내려간 거죠. 이거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한 15억 정도 내려와야죠. 반토막 정도 나야 됩니다. 이게 반토막이 그냥 뭐 전체 서울 아파트 뭐 시가총액이 확 줄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 심리를 막 불러일으킬 정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폭락한다고 해서 그게 폭락가가 아니라 그럼 폭락가가 정상가로 회귀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헬리오시티 분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4제곱 9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30억입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20억 올랐습니다. 2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복리 효과보다 더 무서워요. 주식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은 내팽개치고 다 그냥 몰빵 강남 서초 송파에 아파트 그냥 꽂아 넣으려고 그냥 눈이 벌게 해가지고 있는 자금 없는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용오름 하듯이 수도권 아파트값 올라간 거 보십시오. 이거 아무런 어떤 호재도 없이 또 생산적 가치금융의 어떤 기저의 효과도 없이 그리고 실수요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사기 위해서 덤벼든 그런 어떤 시장도 아니었어요. 현금 부자들 어찌 보면 투기적 수요가 굉장히 강했던 어떤 수요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은 건데 이거 결국 누가 설거지합니까? 30, 40 세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집을 잡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영끌해서 집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고스란히 지금 일어나는 거고 서울 아파트는 또 대체적으로 지방에 있는 이제 알짜 부자들이 현금 따발 들고 와가지고 원정 매입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오히려 이 높아진 집값 때문에 오히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진 그 시장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는 얘기죠. 타 지역 거주자 서울 아파트 매입 경우 전체 거래량의 20% 정도. 어마무시하죠, 이 정도면.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강화가 되고 또 성동구, 마포구, 토호제로 딱 묶이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정 매입 못 합니다, 더 이상.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집을 사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어떤 룰이 딱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신의 한 수였죠. 6.27 대책이 기존에 나왔던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고 지금 11호 대책까지 이어진 4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 연속적인 공급 규제, 또 수요 규제, 또 대출 규제 여러 가지 어떤 이 규제들이 나오면서 맞물리면서 플러스 알파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던지는 SNS상의 부동산 개혁에 대한 어떤 이 결연한 의지는 어느 규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전 정부들이 다들 눈치 보느라고 부동산 부양만을 그냥 생각을 했지 이렇게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어떤 이 워딩 전혀 꺼내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더욱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확실히 이제 정상가로 갈 수 있는 궤적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정상가로 회귀해야만이 코스피 코스닥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5,500피인데 이게 7,000까지 갈 수 있고요. 부동산이 확실히 정리가 되면 10,000피까지 갈 수 있어요. 한국이 어찌 보면 지금 미국 나스닥과 다우존스와 S&P 500이 연일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서학개미들 지금 계좌 보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들이 결국은 수익률이 저하되는 미국 시장 바라보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대이동. 이건 자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엄청난 금융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관세 때문에. 이 관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밀릴 수밖에 없는 이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세 이 룰 안에서 그래도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쫙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기업적으로 증시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더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갈 수 있다. 자, 반대적으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황은 매물 현황을 보면 딱 볼 수가 있죠. 아파트 59,000건에서 64,000건, 65,000건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지표가 나왔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지금 114% 매물이 폭주를 했습니다. 거의 경악할 수준이죠. 그만큼 분당은 이렇게 매물이 일별 매물 현황이 100%를 넘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다주택자들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과천도 장난이 아니죠. 60.9% 찍었어요. 매물 출회 현황이 일별 매물 현황. 와, 이거 진짜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을 아주 획기적이었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위, 2위, 3위 찍은 곳 보시면 분당이 41%, 과천이 37.5%, 안양시 동안구가 22%. 집값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입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성남 같은 경우는 114%, 과천은 지금 60.9% 일별 매물 현황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웃풋,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급속도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포구 지금 10억대 하고 있죠. 한참 잘 나갈 때는 평균 거래가가 16억 정도 했었습니다. 노원구 역시도 지금 5억대로 머무르고 있고요. 평균가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6억 5천 정도 했었는데, 자, 강남구 역시도 지금 뭐 17억, 가장 잘 나갈 때 뭐 45억 평균 거래가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균 거래가가 45억이었습니다. 이게 집값입니까? 빌딩 값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 하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다 짐 싸들고 경기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타 지역 사람들 그냥 현금 따발 들어와가지고 요런 아파트 다 살라고 그러고. 3040 중에 연끌하신 분들도 이쪽에도 다 그냥 깃발 꽂으면 인생 팔자고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망국적 부동산 병이 3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어떤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명절 연휴 25건에 그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지금 10억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확실히 집값 자체가 이렇게 좀 잡혀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성과 없는 부동산 개혁은 이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죠. 소리만 요란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지표적 변화가 나. 매물이 확실히 증가하고 거래가는 내려가는 이런 어떤 성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기권 어떻습니까? 수원시 광교 6억 4천 하락했어요. 김포시 한강 메트로 4억 9천. 자, 이렇게 27억 30억 하던 게 이제 20억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김포도 11억 했던 게 이제 10억대 깨지고 6억으로 내려가고, 이게 정상가 아닙니까? 점점 더 내려가야죠, 당연히. 고양시 17억에서 12억,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기는. 성남시 18억에서 14억, 10억 깨져야죠. 용인시 기흥구 16억에서 여기 10억 깨졌네. 9억 8천, 6억 2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11억에서 여기 10억 깨졌네. 7억 5천. 계속해서 깨져야 됩니다. 이런 어떤 좀 부당하게 가격이 올라간 곳들은 좀 확실하게 정상가로 회귀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이제 계속해서 권유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전월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격을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가격 전가시켜서 전월세 더 막 그냥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어깃장을 던지고 있는데 대통령 역시 확실하게 지금 입장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올렸습니다. 집은 투자 수단일 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집 사는 거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근데 부당한 거. 몇몇 사람이 집을 매집해가지고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 집값 자체가 올라가니까 전월세 값이 올라가죠. 집값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집값이 전월세 값이 올라갑니까? 진짜 엉뚱한 어깃장들을 날리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비상식적 이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부동산 이거 지금 거의 망국적 병에 가까운데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워딩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당한 특혜는 회수돼야 되죠. 그리고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 겁니다. 그죠? 아니 다주택이 줄어들면 무주택자 임대 수요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전월세가 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어깃장들 계속 날리고 있으니까 하여간 주택 임대 부분은 이제 공공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맡아가지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이제 워딩을 던졌는데 서울 월세 상승률이 10년 내 최고였던 그때는 바로 집값이 오르면서 때였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은 이제 집값이 확 내리쳤지 않습니까? 이때 전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주인들 심리는 전월세 올립니다. 세입자한테 이걸 전가시키죠. 세금 때려 맞으면 세입자한테 전가시켜. 집값 오르면 오른 대로 내가 수익률 챙기기 위해서 또 여기 전가시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월세 가격 100만 원 올라서 뭐 넘겼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5년 상반기 5월 전까지 집값이 어마무시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요. 자, 보세요. 집값이 무지하게 올랐던 강남과 동작과 송파구 보십시오. 따라서 오르지 않습니까? 전세가 이렇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는 늘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정상화가 되고 다주택자들이 이 매물을 좀 출회해야지만이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반짝 할인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죠. 지속적으로 정상가로 가야 된다.
매도 테러를 이제 열어줬는데 미국 주택시장, 한국 부동산의 선제지표 아닙니까? 8.4% 급감했다. 결국 미국 부동산 시장도 지금 자금이 제대로 안 돕니다. 한국도 지금 2월 금통이 2.5% 동결할 가능성 크고요. 금리 인하 기대 축소로 이제 미국 채권은 계속해서 금리가 지금 채권 금리가 4%로 거의 이제 뭐 딱 굳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 채권에 대해 인기가 없으니까 채권 다 던지고 나오니까 국가가 찍어낸 채권에 대해서 금리를 더 많이 물어야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집값 자체도 상당히 좀 움츠러들고 있고, 미국 경제 전체적인 어떤 관세 영향에 의해서 그 전가되는 부분은 국민들이 다 지금 지고 있으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증시의 어떤 모멘텀을 가진 한국은 굉장히 지금 부동산 개혁과 더불어서 이게 진짜 부동산 개혁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정상가로 회귀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게 지금 금융시장을 더 희망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요게 그냥 부동산의 어떤 좀 왜곡된 가치를 그냥 버려두고 금융시장만 펌프질 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부동산 자체의 어떤 확실한 개혁 통해서 금융시장이 같이 윈윈하는 어떤 모습으로 간다면 증시는 더 머니무브 가속화될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어렵겠다. 다주택자들도 동물적 감각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 뭐 집을 얼마나 많이 사고 팔았겠습니까? 매물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20년 초과 보유주택들도 이제 9.9%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현대, 음마아파트 등등 지금이 팔 타이밍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사람들. 돌아가는 어떤 냄새를 다 그냥 스멜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한 어떤 부동산 모멘텀, 가격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금융시장 쪽으로의 투자자 예탁금이 111조, 거의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금융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현금화하자. 뭐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기승전 가격 하락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정말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경기도 좀 분당과 과천 100%가 넘는 매물량이 나왔어요. 이 설날 연휴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집값이 정상가로 잡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